왜 그렇게 별일 아닌 걸로 속상해?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어? 그냥 즐겨라. 이런 말들 익숙하신가요? 마치 예민하다는 게 문제인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타인의 감수성과 섬세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민함은 인간관계나 창의적인 작업, 삶의 깊이를 만드는 데서도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갖고 싶어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예민함이라는 성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테드 강연 중에서 엘레나 헤어디커우프의 영상을 참고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프리다 칼로 아시죠? 천재 화가 그녀는 예민한 감정과 깊은 내면을 그림에 담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화가였죠. 어쩌면 그런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렬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우리는 흔히 이 예민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예민함은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불리는 선천적인 기질이에요.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 예민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HSP라고 불리는 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자극이나 감정을 더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레인 아론 박사는 이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의 특징을 DOES, 더즈라고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D는요, 깊이 있는 정보 처리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죠. 곱씹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발견을 하기도 하고 깊은 통찰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O는 쉽게 과자극을 받는다는 건데요. 소음이나 사람 많은 곳, 스케줄이 꽉 찬 이런 일정들에 자극을 많이 받아서 그런 날에는 쉽게 지치고 피로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E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내 일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관계에서 깊이 있는 연결을 잘 만들어요. 마지막 S는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말투의 변화 또는 분위기 같은 것도 금방 알아차린다고 해요. 이 네 가지가 예민한 사람들, 즉 HSP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오늘 뭐 먹을까 하면서 한참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평소 가던 곳을 가게 되는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거든요. 식당을 고르려고 검색을 시작하면 가격, 건강, 기분, 오늘의 일정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다가 결국 그냥 거기 가자 하고 늘 가던 곳으로 가다 보면 순간 마음이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할 시간이 뭐였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확실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깊은 고민과 정보 처리가 바로 HSP의 특징이라는 걸요. 그만큼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HSP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일처럼 느끼게 해주는 뇌의 작용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봐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함께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HSP들은 우리 주변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 같은 이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를 들면 친구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미묘하게 말투가 다르면 무슨 일 있지?
하고 눈치가 빠르게 알아차려지는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또 생각이 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스스로 자주 보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끄럽고 어떤 경쟁적인 환경을 좀 피곤해하고, 조용하고 어떤 진심이 오가는 대화, 어떤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잘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민한 성향이 오히려 강점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했고요. 감정이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도 남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다빈치는 세세한 걸 놓치지 않는 관찰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그런 예술 작품을 정말 많은 공을 이루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에드 시런, 엠마 왓슨 같은 사람들도 예민한 기질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보면 예민함이 꼭 약점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공감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꼭 유명인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예민함을 일상 속에서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고 그냥 나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게 맞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공간보다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 잘 쉴 수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극을 관리하는 건데, 사람이 많거나 빡빡한 일정 가운데 있다 보면 금방 지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나만의 회복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산책이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엔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요.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친구와 대화하는 식으로 나의 마음을 풀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꾹꾹 눌러두기만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섬세함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관계를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도 만들어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떤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매주 열리는 정기 회의 시간이 끝나면 멍해지고 기력이 빠지는 것 때문에 매번 힘들었다고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집중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쉽게 소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걸 후에 알게 되셨죠. 그래서 이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잠깐 산책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다음 일과 사이에 회복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덕분에 오후 업무 시간에 집중도를 높이면서 훨씬 편하게 일과를 마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예민함을 마음의 레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고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또 세상의 아픔에 먼저 반응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너 참 별나다." 이런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그 말이 제가 음악을 전공할 때는 예민한 성향에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때는 '아, 내 성격이 정말 잘못된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고민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의 이 예민함은 세상을 더 섬세하게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상담사인 저에게 오히려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민한 나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예민함을 무기로 만드는 일들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저처럼 이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했던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함보다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온전함에 집중해 보는 것. 저에게는 참 소중한 가치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하루하루 조금씩 온전해지는 삶을 함께 걸어가요. 우리 사회도 "너 너무 예민해."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너 정말 섬세하구나. 좀 무뎌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깊이 느끼는 게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한 시선을 보내주는 거 어떠세요? 나의 예민함은 타고난 선물이고 그것을 무기로 바꾸는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걸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